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포항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올해 50살 된 여성입니다. 이른 나이에 남편 만나 결혼해서 일찌감치 아들 둘 낳았고 모진 풍파 다 견뎌내고 지금껏 살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모처럼 미용실 쉬는 날이기도 하고 커피 한잔 하다 보니 예전 일이 생각나서입니다. 사실 저는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만나 흰머리가 무성해지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일만 하다 떠난 사람이라 정말 안타까워요. 시간이 제법 흘렀지만 남편만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아려온답니다. 그래도 살아생전하고 싶은 일하면서 꽃처럼 살라는 남편의 말에 제 할 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네요. 현재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은 상태인데요. 남편이 사망하면서 돌변한 가족들의 모습에 치를 떨었습니다. 1년 정도 법정 다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아들이 머리를 크게 다쳐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어요. 그걸 계기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완전히 연을 끊은 거랍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시작해 볼게요. 여보, 오늘도 밤샘 근무해요? 조금 쉬엄쉬엄하지.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매일 그렇게 쉬지도 않고 일하면 어떻게 해? 두 아들 장가 보내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지. 풍족하진 않더라도 넉넉하게 해서 보내야지.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집에 장가 보내려고 그래요. 이제 자기들 앞가림은 할 나이니까 당신도 조금은 쉬는 게 어때요?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내가 하루라도 더 벌어야 당신이랑도 놀러도 다니고 그러지. 어휴, 당신 고집을 누가 말려? 그럼 주말이라도 좀 쉬어요. 요즘 한참 벌이가 좋을 땐데 딱 올해까지만 고생하고 내년부터는 주말에 쉴이다.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다 알아. 그래도 나 조금만 믿고 기다려요. 맨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고생만 하니까 속상해서 그렇지. 나도 이제 경석 언니 미용실에 다시 나가니까 당신 혼자 고생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 아직 나 88에.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오늘은 일찍 퇴근하니까 당신 좋아하는 뒷고기 먹으러 갈까? 아, 맞다. 당신 오늘 조기 퇴근하는 날이지? 오늘은 야간 작업 없어요? 응, 없지. 모처럼 금요일인데 사랑하는 당신이랑 시간도 보내야지. 애들은 오늘 연락 없었어? 네. 요즘 졸업반이고 시험 기간이라 바쁜가 봐요. 이럴 땐 그냥 조용히 있어주는 게 나아요. 그래. 시험 끝나면 내려오면 그땐 우리 아들들 몸보신 좀 시켜줘야겠다. 안 그래도 그러려고 등뼈도 사놓고 낙지랑 이것저것 사놨어요. 그렇게나 많이? 아무튼 당신 손 큰 건 알아줘야 해. 조금 있다 봐. 금방 갈게. 남편과 저는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남매 같은 사이였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홀로 남은 제게 듬직한 울타리가 되어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죠. 20살이 되던 해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서로에게 푹 빠졌고 저희 두 사람 사이엔 쌍둥이 아이들도 생겼죠. 그 시절 다 그러했듯이 사는 게 바빠. 제대로 된 결혼식은 하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습니다. 시댁은 시어머니, 시누이 이렇게 두 명이었어요. 원래 위로 아주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편이 중학생이던 시절 돌아가셨고요. 시누이는 나이가 30이 넘었고 동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식당으로 일을 다니셨습니다. 남편이 대학을 포기하고 돈 벌기에 급급했던 이유는 돌아가신 아주버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당시 남편은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2배 정도는 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식구들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매달 생활비를 요구하셨고 시집 안 간 시누이도 종종 큰돈을 요구해왔죠.
하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남편도 별말 안 하기에 저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얘, 건우 어미야. 날짜가 지났는데 생활비 입금이 안 됐던데. 아범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냐? 어머니, 그이가 수금이 며칠 늦어진다 그랬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네요. 뭐, 너는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니? 그런 게 있으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도 건우랑 선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그리고 너 요즘 어디 일 다니니? 집안 살림이나 좀 배우라니까.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엔 날짜 잘 지키라고 했잖냐. 마사지도 추가로 끊어야 하고 해야 할 게 산더미인데. 제가 그이한테 다시 말할게요. 급한 대로 50만 원만 먼저 보내드릴게요. 아, 언니, 나도 돈 못 받았어요. 미안한데 여유되면 나한테도 먼저 입금 부탁해요.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돈 모자라면 안 되잖아. 휴, 저희도 매번 빠듯해요. 저희도 애들 등록금에 이것저것 생활하면 남는 게 없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일도 하시는데. 솔직히 그이가 어디까지 도와드려야 해요? 언니, 그래서 지금 돈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신경질 내요? 그럼 집안의 가장이 돈을 벌어와야지. 누가 벌어오니? 너 지금 생활비 못 주겠다는 거냐? 어머니 그이 주말도 없이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애들 대학까지 다 보낸 마당에 쉬엄쉬엄 일해도 모자라는데 주말 밤낮 없이 일하고 언제까지 어머님이랑 아가씨 도와드려야 하냐고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가씨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버는 거에 비해 씀씀이가 크면 좀 줄이는 게 맞죠. 이제 손 그만 벌리고요. 너 지금 못하는 말이 없구나. 지금 누구 때문에 우리 식구가 개고생하는 건데. 너희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다. 또 그 얘기세요? 그이가 얼마나 죄책감 가지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언제까지 그 일 들먹이면서 저희 괴롭히실 거예요? 그이가 아무 말 안 해서 제가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저도 더 이상 그이 고생하는 거 못 보겠네요. 돈 이제 안 보내드릴 거예요. 어머니 한 달 버시는 거 그걸로 충분히 생활 가능하세요. 아가씨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없으면 안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와, 언니 지금까지 참고 살았으면 계속 참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제 와서 긁어부스럼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저도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아껴서 겨우 보낸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닐 때 저희 식구 그 흔한 가족여행 한 번 못 가고 돈 보내드린 거라고요. 몇십 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됐지. 이제 그만 좀 해요. 이 못돼 먹은 것 같으니라고. 우리 형준이가 하늘에서 보면 노할 거야. 어쩜 그렇게 제 어미를 나 몰라라 할 수 있냐고 통곡을 할 거라고. 아주버님 핑계 그만 대시라고요. 막말로 그이가 아주버님 돌아가시게 만든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의미 부여만 안 하셨어도 이러진 않았어요. 그 어린 사람이 뭘 알겠어요. 이 사람도 형 보고 싶고 그리워한다고요. 어머님이 하도 그러시니까 정말 자기가 형 죽인 줄 알고 형이 자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매일 괴로워한다고요. 괴로워해도 싸다. 자기 형이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학비 못 내서 울고불고만 안 했어도 그 녀석이 그렇게 떠나진 않았어. 돈 한 푼 벌려고 그 새벽에 언니, 그만해요. 우리 엄마 그만 괴롭히라고요. 돈 주기 싫으면 주지 마요. 내가 오빠한테 직접 말할 거니까. 전화해서 한 번만 돈 얘기해봐요. 내가 이놈의 집구석 다 엎어버리려니까. 아이고,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 저딴 게 며느리라고 이제야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여보, 지금 쉬는 시간이지?
나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응. 무슨 일 있어? 아마 곧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전화 갈 건데 내가 당신한테 미리 말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뭔데 그래? 이번에 생활비 입금 안 됐다고 나한테 뭐라 하시더라? 아가씨도 그래. 그 나이 되도록 벌어둔 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자기가 버는 건 버는 것도 아니라 이거야? 어쩜 그렇게 당연하게 몇백씩 받아가냐고. 돌아가신 아주버님 핑계대는 것도 이제 지쳐. 당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옷 몇 벌이나 샀어? 애들 등록금 된다고 새벽까지 일하고. 이젠 우리 그러지 말자고.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형 이야기를 했어? 내가 이참에 인연을 끊더라도 싹을 다 잘라내버릴 거야. 우리 내일 모레면 50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우리 애들도 장가 보내고 우리도 즐기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말이야. 당신 말이 맞긴 한데, 그래도 엄마랑 가영이가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나도 이제 애들 다 키웠고 무서운 거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밤에 일하는 거 그만해. 나도 주간에 일할 거니까 일 좀 줄여. 일단,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엄마랑 가영이한테 연락이 오면 잘 말할게. 또 바보처럼 내. 이러고 돈 보내지 말고 내가 단단히 일러뒀으니까 무슨 말을 하던 앞으로 그냥 나랑 이야기하라고 해. 알겠어. 당신 고혈압도 있는데, 그러다 큰일 나. 내가 오늘 일 마치고 바로 갈 테니까 집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쉬고 있어. 사실 시댁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포항에서 어부로 사셨던 시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신 바람에 가세가 기울었는데 그때 당시 가장이었던 아주버님이 돈을 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의 늦둥이로 태어난 시누이로 인해 시어머니는 일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남편은 한참 사춘기였던 철없는 중학생이었죠. 학생회비, 급식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고 남편은 어린 나이였던지라 투정이 좀 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본인 말고는 다른 식구들은 잘 챙기지 않았고 되려 나이 어린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다고 해요. 어린 동생들과 엄마를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고등학교 진학에 포기한 채 뱃일과 어시장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부족함 없이 키우려 밤낮 없이 일하다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고 그대로 아주버님은 짧은 생을 마감하신 거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걸 남편 탓으로 돌렸고 남편은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 죄책감을 갖고 살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뒷바라지하게 된 이유였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없는데 바보같이 착하기만 했던 남편은 그렇게 몇십 년을 혼자 소갈이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왜? 지난번 일로 어머니가 또 뭐라 하셔? 생활비 안 보내주기로 합의 본 거 아니야? 그게 말이지. 그래도 내가 벌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드리는 거 어떨까? 앞으로 딱 2년만 더 고생하자. 나도 애들 결혼 자금이며 노후 자금이며 다 계산해 둔 게 있어서 그래. 계산은 계산이고 당신이 무슨 죄야? 왜 어머니랑 아가씨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정말 답답해 죽겠다. 당신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염치 없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참아주면 안 될까? 2년 뒤에는 내가 엄마랑 가영이한테 단돈 1원도 안 보낼 거야. 나도 내 인생 살 거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애초에 싹을 자르지 않으면 그만둘 사람들이 아닌데. 당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물러터졌어? 지금까지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들어간 돈만 모아도 우리 번듯한 아파트 2채는 사고도 남았을 거야. 그렇긴 하지. 그래도 빚 없고 오순도순 잘 살고 있잖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나 믿어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당신 믿어준다고 하면 2년 동안 개고생하는 꼴을 또 보라고? 우리도 이제는 편하게 지낼 나이잖아. 더 달라고 해도 안 줄 거야. 내가 각서라도 쓸게. 내가 살면서 당신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속 썩인 적도 없는데.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나 좀 믿어줘. 정말 2년이야? 딱 2년이야. 2년만 고생하자. 그럼 아가씨한테 각서 받아와. 2년 뒤 날짜까지 쓰고 더 이상 돈 요구하지 않겠다고. 나이가 30이면 자기가 벌어서 써야지.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 모아둔 돈 한 푼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지난번에 명품 사재 끼고 아가씨랑 괌 다녀오시고. 난 그 두 사람 말 못 믿으니까 각서 쓰고 공증까지 받아와. 당신이 그게 편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게. 그러니 너무 열내지 말자. 그리고 당신도 그래. 내가 쉬엄쉬엄 하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지? 당신도 태도 확실하게 하란 말야. 앞으로 내 입에서 큰 소리 한 번만 더 나오면 그땐 당신이고 뭐고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이번 한 번만이야.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알겠어.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 내가 꼭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마누라 하고 싶다던 미용실도 차려주고 멋진 집도 사주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시어머니, 시누이와 한바탕하고 남편과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누이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매달 200 조금 넘는 금액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오래 일하기 싫어서 9시부터 6시까지만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시는데 매월 300 정도 받으세요. 솔직히 여자 둘이 그 정도 벌고 딸린 식구도 없으면 쓰고도 남아야 하는 금액 아닌가요? 아무튼 앞으로 딱 2년만 더 고생하자며 남편이 저를 설득했고 저는 조금만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돈줄 끊기긴 싫었는지 각서 쓰고 공증 받아야 나머지 생활비 대주겠다니까 덥석 쓰더라고요. 어이없는 상황에 한 번 더 이를 악물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부업이며 아르바이트며 할 수 있는 일은 모조리 하기 시작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매월 18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거의 모든 금액을 저축했습니다. 언젠간 저만의 땅과 집을 사겠다는 꿈을 안고 말이죠.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이지? 조심해서 다녀와. 오래 일했던 곳인데 막상 떠나려니 아쉽네. 정들어서 더 그렇지. 사실 나도 어제부로 그만뒀고 재택근무 구했어. 오전에만 잠깐 하면 되는 일이라 당신이랑 시간 보내려고 일부러 조율했어. 만발의 준비를 하셨네요. 그나저나 조금 전에 엄마랑 가영이한테 생활비 입금해줬어. 혹시 연락 온 거 없었지? 벌써 그날이야? 이번 게 마지막이지? 응. 약속한 대로 오늘이 2년째 되는 시점이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근데 다음 주였나? 가영이가 결혼할 남자 인사시켜 준다는데. 나는 금시초문이네. 아가씨 남자친구 있는지도 몰랐어. 다음 주에 애들 방학하고 내려오고 엄마 생일이랑 겸사겸사해서 인사 온다더라고. 그 녀석 시집 가면 그래도 한시름 더니까 좋지. 설마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또 우리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겠지? 그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 그동안 아무 이유 없이 매달 생활비 보내줬는데 이번에는 결혼한다고 결혼자금 달라 그러는 거 아닌지 몰라? 난 왜 자꾸 불안한지 모르겠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도 그동안 준 돈이 있으니 잘 모아놨을 거야. 각서 보면 쓰여 있잖아. 보내는 돈의 절반은 저축해야 한다고. 아가씨가 퍽이나 하겠다.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안 모아둔 거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결혼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아니잖아. 시어머니도 안 계시는 상황이라면 말이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부모 역할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지금 어머니도 계시니까 기본적으로 할 도리만 생각하자.
그래, 그러자. 아무튼 나도 좀 속 시원해지겠다. 그래도 당신 아니었으면 결판 못 지었네. 원래 그때 바로 손절 쳤어야 했어. 그런데 당신이 하도 난감해하니까 내가 봐준 거야. 약속 지켜야 해. 안 지키면 각서 들고 쫓아가서 확 엎어버릴 거야. 알겠어. 성질 좀 죽여. 나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이번에 새로 거래처 뚫었는데 잘 보이려면 직접 가서 배송도 해주고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럼 늦게 오겠네. 알겠어. 식탁 위에 간단히 먹을 거 올려두고 잘게. 아니면 집에 와서 나 깨워. 알겠지? 네. 어서 쉬고 있으세요.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고, 돈을 벌러 지방으로 배송까지 다녀야 했습니다. 2년 전쯤 시댁 식구들과 한바탕 하고는 명절이나 중요한 일정 말고는 별다른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희도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고, 남편이 노후로 작은 미용실을 열어준다며 상가 계약을 하고 오던 날 밤이었어요. 그날이 제 운명을 좌지우지할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느 때처럼 밤늦게 배송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남편이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만 겁니다. 워낙 큰 사고라 지역 뉴스에도 언급되었던 사고였죠. 손 쓸 새도 없이 그렇게 남편은 제 곁을 황망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들과 장례 기간 내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 안 되겠다 싶어 정신을 차리려 애를 썼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49제를 앞두고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한 뒤 집에 틀어박혀 있는데 한 변호사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로 한참을 이야기했고 남편의 뜻을 받들어 슬픔은 뒤로 하고 열심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누이와 시어머니요. 어쩐 일로 연락하셨어요? 이제 그이도 죽고 없는데 무슨 볼일이 있으시다고. 2달 전에 마지막 생활비 입금 다 된 걸로 아는데요. 야박하게 왜 그러니? 할 말이 있으니까 연락했지. 나도 형식이 그렇게 된 거 안타깝게 생각한다. 세상에 불효자도 그런 불효자가 없지. 어떻게 된 게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등진다니. 내 속도 생각해 주렴. 그러시는 분이 장례식장 안 지키고 뭐 하셨어요? 내가 제정신이었겠니? 너는 말해도 참. 아, 언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오빠 죽었으니깐 우리 가족 아니잖아요. 그건 또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딴 말을. 오빠랑 언니랑 부부고 아이들까지 낳아서 잘 기른 거 알겠는데 우리한테 몇십 년을 생활비 보태고 한 거 보면 우리도 보통 사이는 아니거든요. 오빠 재산 탐내지 말고 얼른 꺼져요. 참고로 언니가 사는 그 집 제가 받기로 했거든요. 아, 그 말 하려고 지금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거예요? 그래요. 이 집 가져요. 나도 더는 미련 없으니까. 네가 웬일로 순순히 물러나냐? 어디 숨겨둔 남자라도 있는 거야? 세상에 남사스러워서. 어머니, 말은 똑바로 하세요. 아무튼 아가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정말이죠? 딴 말 하지 않기에요? 그러세요, 아가씨. 반응이 왜 이래? 가지라는데도 불만이에요? 오빠가 그래도 가족들 살린다고 끝까지 챙겼네요. 남겨준 거 어디다 팔아먹지 말고 잘 간직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요. 알겠어요?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다고? 언니가 사는 그 집 시세가 얼마인지나 알아요? 자그마치 4억이에요. 4억. 포항도 더 이상 예전의 포항이 아니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짐 싸서 나갈 테니까 알아서 가지라고요. 앞으로 살면서 더 이상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하네요. 어머니 돌아가셔도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그의 뜻이니까. 남은 인생 각자 알아서 살자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정말 뭐 있구나? 네,
그 사람이 유언장을 남겼더라고요. 며칠 전에 변호사가 다녀갔고요. 아마 2주 정도 있다가 이 집 아가씨한테 상속될 거고 남아있던 2천만 원 정도는 어머님 통장으로 지급될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저희가 이게 될지 싶었던 데가 재개발이 됐지 뭐예요? 양덕지구 아시죠? 거기 사둔 작은 땅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대요. 명의는 온전히 제 것이고요. 그이가 그래도 살아생전에 미리 손을 써둬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네요. 그럼 지지구, 복구 고생 많았어요. 뭐? 인연이. 그거 우리 아들 재산이야. 그 돈도 우리 거야. 언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10억은 좋게 넘을 텐데. 내가 사람 써서라도 꼭 뺏어올 거야. 나도 권리 있다고. 글쎄요? 어디 한번 해봐요. 나도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겠네요. 덤빌 거면 덤벼봐요. 단, 아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야.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리는 법이거든. 야, 이 못된 년아.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리 한치 앞을 내다보았던 남편 덕분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 알고 남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모두 맞춰둔 상태더라고요. 정말 우연하게도 저희 부부가 5천만 원을 투자해 사두었던 보잘것없는 땅이 재개발되면서 10억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어차피 아들 둘 취업하고 나가서 살면 저희 부부가 살 집은 크지 않아도 돼서 따로 오피스텔을 구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상가 계약도 마친 상태라 아쉬울 게 없었어요. 남편 덕분에 남은 인생 제대로 팔자 피고 살게 된 거죠.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가족이고 뭐고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정말 이 악물고 저에게 달려들었고 몇 개월 동안 재산 상속으로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 벌써 소송 비용으로만 쓴 게 몇 천이야.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해줘요. 네? 그래, 어미야. 너흰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니? 남은 노년 어떻게 보내라고 그러는 거냐? 누가 계속 시비 걸래요? 우리 아들 머리 깨져서 열흘 넘게 혼수 상태였다가 겨우 깨어났는데 이게 그냥 웃어넘길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크게 다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주 끝까지 가보자고. 병원비며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싹 다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나 결혼도 해야 하는데. 정말 1억이야? 그러게 왜 사람을 건드려요? 기껏 그 사람이 생각해서 먹고 살 재산 남겨줬는데 뭐가 그렇게 욕심이 나서. 예, 그래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마지막 정이라 생각하고 봐주렴, 응? 봐주긴 뭘 봐줘요. 내 자식이 저 세상 갈 뻔했는데 당신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사람이 살면서 유난 떨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하면서 당신들 뒷바라지 해준 이유가 뭔데?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정신 차리겠지 하는 심정이었다고. 근데 당신들은 늘 바라기만 했지. 언제 우리한테 따뜻한 말 건네기라도 해봤어? 매달 돈 달라는 연락 말고는 연락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뭐가 아쉬워서 살려달라 봐줘라 지랄인 거야? 아무튼 나는 당신들이랑 더 이상 엮이기 싫어.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아야지. 언니. 그 뒤로 완전히 해결하기까지 1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남편이 워낙 철저하게 준비해둔 터라 시댁 식구들은 발도 못 붙였습니다. 게다가 법정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몸싸움을 한 적도 있는데 아들이 크게 다쳤었어요.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겨우 회복하고 퇴원했는데 그걸 빌미로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깨갱거린 거 있죠? 보상금으로 7천만 원 정도 받아냈고
시댁 식구들 연락처는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아서 마주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도저히 안 되면 접근 금지든 뭐든 해버리려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네요. 저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아들 둘은 나란히 철강 회사에 입사했고요.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저희를 잘 보살펴 줄 거라 믿습니다. 늘 밝게 행복하게 살라고 했거든요. 저희만을 위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제 인생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리라 믿고 여기서 사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